1부에 이어서 제가 이제 2부 할 건데요. 1부에서 하다 보니까 빠진 게 있어서 그거 조금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제 포트폴리오 상에서 일어났던 일, 그 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간단한 계획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 일부에서 빠진 내용 중에 하나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92 이상이고 94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 3월달 같이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94에서 그 다음에 여기 102까지 이런 식으로 점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 안정적이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조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정도 선에서 머무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는 우호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미국 10년 만기 채권에 대한 이자율을 보시면 현재는 0.72%쯤 와 있는데 낮을 때는 한 0.5%에서 한 7.5% 사이, 8% 이하에서 이제 움직이는 걸 보고 계시는데 이 정도 선상에서 조정되고 있을 때는 채권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번에 한 5%에서 10% 정도 그 조정은 일반적으로 매년 있는 것 중에 한 것으로 볼만하고요. 하나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게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0.7이고요. 그 다음에 2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0.15로 대략 계산하면은 0.6에서 0.5 사이에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0.5에서 한 1.0까지의 차이는 상당히 시장의 우호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난번처럼 2년 만기 국채하고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역전된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좋아져서 10년 만기 국채와 2년 만기 국채의 차이가 1.5 이상으로 간다고 하면 그때는 시장이 큰 조정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번에는 아주 안정적인 그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또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는 금은 여기 보시면 지난 7월 15일 날 한 1800불대 초반에서 2000불까지 슈팅했다가 지금 1900불대 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때 올랐던 것처럼 한 2100에서 2200까지 또 성큼 올라가서 또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안전자산 개념으로 한 10% 갖고 있는 게 좋은데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금이 여기 가격이 안정적으로 있는 걸로 봐서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걸 이제 알 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보시면 어, 금이 0.15% 오를 때 은은 0.97% 오르니까 성장률로 보면 은이 지금 투자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보시면 구리 보이시죠? 구리는 금과 은에 비해서 3.34% 올랐었기 때문에 더 많이 이 투자성으로 보면은 투자성이 여기 더 성장성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리에 투자하는 것도 이 정도 수익으로 계속 꾸준히 가져가는 걸 생각하시면 안정적 수익을 얻기 위한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수치를 봤을 때 경기가 뭐 갑자기 나빠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마이너스 5%, 10% 조정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게 일부에서 빠진 내용이었고요. 이제 제 포트폴리오로 가서 보시면
제가 어떤 주식을 팔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식을 샀는지, 그리고 더 살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이 JNK입니다. 여기는 하이 일드 반드인데요. 그래서 하이 일드 반드라는 것은 투자 부적격 레벨에 있는 기업체를 사서 모은 건데요. 제가 앞에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일 평균 S&P 20일 평균선 위에 있는 기업 숫자가 작아질 때 주식은 반대로 상승하고 있으면 곧 조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캐시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것을 이제 뭐 리밸런싱 한다 그러나요? 그래서 리밸런싱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판 종목들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첫 번째가 이 JNK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부적격 등급에 투자하는 이 회사채는 여기 보시면 3월에 저점을 찍고 지금 현재 한 105불 정도에 왔는데 3월 이전에는 한 110불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고점에 가까이 왔고 이 이제 정크 번드 같은 경우에 이점은 뭐가 있냐면요. 이자율이 그러니까 1년 배당률이 한 4%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 불황을 예상할 때는 이렇게 주식이 떨어질 때 이런 것을 사다 놓으면 장기 불황이지만 계속 매달 이자율을 받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건데 지금은 장기 불황이라기보다는 이제 장기 성장 기간에 들어갔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드에서 AIK를 그러니까 Averaging Inflation 타겟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제로 금리에 가깝게 유지가 될 것이니까 이런 정크 반드보다는 성장주가 저한테는 더 매력적으로 왔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5불 정도밖에 많이 오르면 이제 5% 정도밖에는 성장 갭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당이 5%라고 쳐도 10% 정도밖에는 성장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분하게 되었고 또 그 같은 개념으로 VRP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우선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주기 때문에 배당 위주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같이 이 표시가 그 앞에 보신 정크 반도와 비슷하죠. 그래서 장기 불황을 예상될 때는 매력적이지만 이번 같이 이렇게 성장주가 더 좋을 때는 저는 이제 손바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 여기 보시면 4.5% 여기 배당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앞에 보셨던 거 비슷한 내용이고요. 네, 저는 처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또 처분한 것이 SLV 이거는 이제 은에 투자하는 그런 ETF고요. 금과 같이 최근에 올랐는데 이 성장이 금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가파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리가 이거보다 2배 정도 더 가파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조정 이후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성장주가 더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얘를 처분했죠. 그래서 캐시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처분한 거는 VGLT입니다. 이거는 장기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큰 조정이 2, 3년 안에 안 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방어적으로까지 내가 갖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처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행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캐시 대신에 갖고 있을 때는 이제 얘를 갖고 있다가 뭘 사야겠다 그러면 이제 팔고 다시 이제 캐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캐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처분한 것 중에 하나는 NHI입니다. 이거는 National Health Investor
라고 해서 리츠입니다. 그러니까 양로원 있죠. 양로원이나 이런 병원 같은 걸 하는 그런 리츠 부동산 저기 회사인데요. 보시면 얘는 제가 또 영상을 만들었는데 buy and hold and forever라는 그렇게 한번 사면 계속 놔두면 좋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디비던스 배당이 한 6% 되면서 앞으로 계속 베이비 부모들이 양로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사서 놓으면 참 좋은데 이 1년에 배당은 6%고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좋긴 하겠지만 성장 속도가 원체 느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앞으로 한 2년 반,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성장주로 바꿀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걸 캐시화 시킨 거고요. 다음으로는 원 오케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석유를 시추해서 옮기는 그 파이프 있죠. 파이프와 원유를 보관하는 탱크,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세싱 하는 이런 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태양열 쓰고 해도 석유는 어느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꼭 필요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비던스가 배당이 한 12%, 13%까지 가는 고배당주로서 똑같이 그 제가 만든 동영상 중에 Buy and Hold Forever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가격이 횡보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이 석유 가격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페드가 이자율을 낮게 해주고 있을 때 성장주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캐시화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NHI는 지금 사도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OK는 얘는 너무 고배당이긴 한데 그냥 이 가격에 관계없이 배당만 받겠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조금씩 이 가격도 성장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같은 이유로 제가 산 것 중에 지금 킵하고 있는 것은 TD입니다. TD는 토론토 뱅크인데요. 배당이 한 4%고 그래도 성장하면서 배당을 주는 거라서 저는 JP 모간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보다는 그 토론토 뱅크가 좀 더 캐나다에 있는 거죠. 더 안정적으로 생각해서 그걸로 이제 바꿔놨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번에 캐시를 하지 않고 킵하는 쪽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무엇을 팔았냐 그래서 이제 캐시를 마련하기 위해서 파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제가 산 종목이고 추가로 이제 좀 더 살 생각이 있는 종목 중에 앞에 일부에서 말씀드린 MGK와 ARKK가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보여드릴 것은 ARKW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크 인베스트에서 하는 그 시스터 펀드죠. 그래서 ARKK와 ARKW를 따지면 ARKW가 더 성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52주 동안 프라이스가 104% 성장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년 동안 보시면은 전 고점에서 3월 달에 이렇게 추락한 다음에 아주 급속하게 성장했고요. 최근에 이제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 1년치가 아니고 한 달치를 보여드리면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한 달 동안 성장한 것을 반납한 정도에서 제 생각엔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추가 그 앞에 판 것들 조정이 올 걸 예상해서 만든 캐시로 이미 좀 산 것도 있었고 좀 남긴 것도 있는데 남은 것으로 그 캐시로 이제 좀 더 이거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KK와 ARKW는 이제 각자의 선택이 있겠지만 이 밑에 보시면 ARKK와 ARKW의 요거 먼저 보고 갈까요? 보시면 2015년경에 샀다고 만보르치 ARKW 샀다고 치시면 현재 한
6만 불 정도 되어 있으니까 6배가 오른 거죠. 그래서 ARKK는 한 5만 불 정도 되고 ARKW는 6만 불이니까 이제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 것이 최근에 다 올랐다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탑 10 종목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이 종목을 이 ETF 중에 개별 종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스퀘어나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이 진로, 그다음에 이 지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각자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ETF를 더 선호하고요. 여기 보시면 ARKK는 여기 미디움 마켓 캡의 그로스였으면 ARKW 같은 경우는 라지 캡의 그로스 파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일부 샀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좀 더 사서 모으고 싶은 종목은 이 iHack입니다. iHack은 이제 해킹할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Share 그룹은 블랙락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계된 ETF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G 선을 브라이전이나 AT&T가 깔았죠. 그래서 이제 뭐 혜택을 많이 받지만 실제 돈 번 회사는 이 아이폰 만든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구글이라든지 이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지금 그 전에 이 4G 라인을 깔았을 때 혜택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5G 라인을 깔았을 때 혜택을 볼 회사 중에 하나가 이 사이버 시큐리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시큐리티가 더 중요해지고요. 프라이버시가 더 강조되고, 그 다음에 이 AI가 이제 그런 것을 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킹도 점점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 CNBC 뉴스에 의하면 최근에 해킹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시게 되면 소비자들이 리뷰를 하는데 그 이제 소비한 그 소비자의 퍼센트가 만약에 57%면 리뷰한 퍼센트는 한 70%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사지 않은 사람들이 리뷰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가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로는 보통 때 한 30% 정도 가짜 리뷰가 있었는데 최근에 35%, 40% 이렇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짧게는 그 리뷰부터 시작해서 심각하게는 이제 그 소비자들, 기업, 고객들 정보를 해킹하는 것까지 해서 이 사이버 시큐리티 쪽이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이익을 가져가는 회사가 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iHack을 조금씩 이제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조금씩 늘렸고요. 이번에 조정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늘릴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3월 달에 조정받고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 1년, 한 달 곡선을 보시면 거의 이 8월치 성장 이익분을 반납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 상태에서 좀 행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구입하기 좋은, 매수하기 좋은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표들을 있는 티커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나중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아서 캐시를 마련한 종목들을 보시면 위에 적어 놓았고요. 그다음 밑에는 그래서 그 캐시로 일부 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봐가면서 살려고 하는 티커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 지금까지 윌이었습니다.